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는데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종종 계약에 취소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취소하는 공통점을 보면 일단은 소액 토지가 많아요. 그리고 매도인보다는 집중팔고는 매수인이 취소를 원하시는데요. 계약 당시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날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저 어제 계약한 사람인데요. 어제 한 계약 그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덥석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매수하신 분이 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세요. 이거 매도인한테 어떻게 사정해보면 안 될까요? 계약 당시에 분명히 만족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부모님하고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 땅을 샀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땅을 처음 사봐가지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나봐요. 네, 실례지만 부모님이나 지인분은 이 토지에 투자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약금 돌려받는 거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어제 밤에 한술도 못 잤거든요. 제가 멍청했나봐요. 자, 그럼 원칙대로 하면 매수인이 계약금의 10%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다음에 매수인이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기 원한다면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그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분명히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고 뭔가 의욕에 차 있었는데 하루 만에 판단이 이렇게 확 바뀔까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토지의 투자를 처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투자를 할 때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지 투자로 성공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판단의 오류는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내가 땅을 사고 나서 투자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실패한 경험의 사람과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더 이제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분들은 별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말이 많게 되죠. 두 번째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반경의 토지부터 일단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토지에 투자하는 방법은 원형지의 땅에 거기 어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는 뭐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이라던가 도시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서해안 개발이 가장 큰 이슈로 나오게 됩니다. 황해 경제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큰 이슈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개발 방향은 눈에 넣고 있는 게 좋지만 저는 실제적인 투자처로 그쪽을 초이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용인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팔아서 지역을 검색하고 판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여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반경의 토지부터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품으로 가격의 어떤 베이스를 익히시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하나씩 섭렵을 해가면서 발품을 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지 근처의 땅도 좋고요. 친정 근처도 좋고 시댁 근처도 좋고 아니면 내가 친한 베프가 경기도에 어디 땅을 샀다더라. 그러면 그 땅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무언가 나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땅이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동산 플랫폼이 많이 나왔죠. 내가 즐겨찾기 한 아파트에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면 이제 알람이 뜨듯이 토지도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빨리빨리 반영되는 부동산 플랫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는 이제 부동산 디스코, 땅이야 이런 부동산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가격을 통해서 이번에 실거래가는 얼마에 갱신이 됐구나. 어떤 속도로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시세는 얼마에 나와 있는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 땅은 진짜 싸게 나왔네. 이 땅은 좀 비싼데 앞으로 쓸모는 더 있겠다. 이런 조금씩 디테일한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 사이트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요. 예를 들면 뭐 서해안이 뜬다. 그럼 서해 쪽으로 갔다가 평택, 화성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가 또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 파주, 연천 뭐 이런 데로 갔다가 또 용인이 뜬다. 그러면 또 용인으로 막 이렇게 돈 싸들고 그렇게 들어오는 투자 말고요. 한 사이트를 찍어서 내가 가진 금액으로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어떤 디테일이 생기고 감이 오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천한다는데요.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죠.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땅 사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오히려 땅 사는 게 더 쉽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는데요. 사실 토지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투자가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내 땅이 최고다 정신을 멘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산 건가? 아니면 잘 못 산 건가? 이걸 매일매일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쟤는 상가를 샀는데 제 거는 왠지 현금이 바로 들어와서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제가 산 아파트 완전 잘 오르는데 그냥 편하게 아파트 할 걸. 이렇게 남들과 투자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면 왠지 내가 가진 땅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가져가려 하던 투자하려는 기간만큼 보유하는 데에 받쳐진 힘이 딸립니다.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멘탈 관리입니다. 결국엔 토지 투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